안녕하세요. 명코치입니다. 명코치의 공감 인사이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뵈려고 합니다. 공감 인사이트는 무엇을 공감하느냐의 문제이고 어떻게 공감하느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에 대한 저의 고민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교육이나 현장에서 만나 뵀을 때 한 번의 강의나 한 번의 읽은 책으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명코치의 공감 인사이트는 우리가 이 공감이라는 중요한 이 키워드를 어떻게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나의 공감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저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저의 공감력을 키우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공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공감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막연한 공감이라는 주제를 일상의 내용, 그리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져와 볼 계획입니다. 물론 공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감의 중요성이나 공감의 활용에 대해서, 공감의 유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너머에서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자기가 자신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적어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이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였습니다. 그 질문은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비로소 우리는 삶의 어떤 그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도 어김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은 초등학생들에게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기력이었습니다. 이 무기력감이, 어린아이들이 갖는 이 무기력감이 지금 성인들 40대 50대가 갖는 무기력감하고 일치한다라는 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감의 이유를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공감하면서 주체적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본질로도 저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감에 대한 철학적인 담론을 이야기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소스, 하나의 주제, 하나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 1화에서는 영국 드라마 휴먼스라는 2015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9월, 10월 달에 가장 많이 만난 대상자들이 학부모였습니다. 부모 코칭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활용했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에 제가 활용했던 소스는 남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인데 이 남자 주인공이 바쁜 아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로봇을 집안에 들이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니타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엄마와 아내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가정에서 엄마로서 하는 역할을 반영시켜주는, 그래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아니타와 엄마의 대사가 굉장히 흥미로웠죠. 하루는 아니타가 이 엄마의 딸에게 매일 밤마다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문득 불안하죠. 그래서 이렇게 딸에게 말합니다. 책 읽어주는 거는 엄마의 몫이야. 이제부터 엄마가 읽어주겠어. 이리 오렴. 하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아이와 아니타 중에 엄마가 책을 읽어주겠다는 것을 거부한 건 누구였을까요? 네, 제가 이 질문을 현장에서도 하면 대부분 아이였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가 거부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이가 왜 어떤 이유로 엄마보다 인공지능 로봇인 아니타를 선택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아이가 말하는 이유는 아니타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부모 교육에서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서두른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 교육에서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서두름은 종종 일어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분주하기만 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겁 많기로 유명한 토끼가 마구 뛰고 있는 거를 다른 동물이 발견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양이라고 해볼게요. 토끼가 뛰니까 양이 무작정 같이 뜁니다. 토끼가 뛰고 양이 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물이 그걸 보고 같이 뛰는 거죠. 어느 순간 보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같이 뛰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물들끼리 묻는 거죠. 넌 왜 뛰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동물들이 대답할 수 있는 동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앞에 누가 뛰니까, 앞에 누군가가 뛰어가니까. 그래서 근원지인 토끼를 찾아서 처음부터 뛰었던 토끼, 너는 왜 뛰었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문득 낮잠을 자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서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하늘이 무너졌다라는 장소를 찾아가 봤더니 도토리가 구르고 있었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팩트가 아니라, 그리고 어쩌면 진실이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 일로 인해서 단지, 그리고 일단은 보여지는 현상에 온윤하며 집착하면서 그저 우리의 행동을 연결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책을 많이 읽혀주고 싶어서 책을 많이 읽혀주고,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 책을 읽은 소감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소감을 말하지 못하면 서운해하면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러면 더 이상 아이는 책을 통해서 엄마와 교감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럴 거면 엄마가 왜 책을 읽어주나 라는 한탄까지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어주기보다는 여러 책을 많이 읽혀서 아이에게 책 읽는 습관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를 곧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이 아니타가 그 계기를 통해서 이 엄마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은 명백한 팩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백한 팩트라고 얘기하면서 근거를 대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나는 당신보다 빠르고 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반박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리고 나는 아이들을 관찰하기 쉽다. 즉 나는 아이를 잘 관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의 삶에서도 관찰만 잘 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이 곧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 자녀 교육, 특히 또 가까이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몸, 나의 정신,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려고 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아프고 매년 감기가 걸리면서 올해 감기는 너무 지독해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관찰을 제대로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감력은 뭐냐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관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관심으로 아이를 관찰하면서 그 과정에 반드시 궁금증이 숨어 있습니다. 왜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아이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왜 아이에게 이렇게 매번 똑같은 일로 화를 내고 있을까? 라는 등등의 질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찰을 위해서 제가 좀 들여다보는 그런 행위를 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관찰의 목적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관찰을 평가나 비판을 위한 관찰은 그거는 관찰이 아니고 감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찰이 아니라 정말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진 그런 의도의 관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그렇게 한 너의 의도는 뭐였는지, 그래서 뭐가 힘들고 그래서 뭘 얻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타는 관찰을 나는 잘할 수 있다, 관찰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명백한 팩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술에 취해 있거나 마약을 하지도 않고 우울해하지도 않는다. 자,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요즘 많이 힘들어서 술이나 그리고 그런 어떤 우울감을 어쩔 수 없이 품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어떻게 내가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것을 어떤 먹는 거나 단순한 어떤 힐링으로 내가 풀어보겠다, 이렇게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 공감 인사이트 2화에서는 그래서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대한 그런 주제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타가 말한 것 중에 이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지만 나는 당신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다. 즉, 난 아이들을 사랑할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물론 저는 그 뒤에 드라마의 내용은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내용과 좀 거리가 멀어서 같이 연결을 시켜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왜 그렇게 서두르고, 그리고 아니타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었죠. 난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왜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서두르고 두려움을 갖고 관찰하지 않고 우려하고 있는가? 아이를 사랑할 수 없는 아니타는 두렵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우려하지도 않고 관찰을 잘하는데, 저는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자녀의 사랑의 본질은 도대체 뭔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소유의 사랑이어서 그 탐욕으로 아이를 나의 뜻대로 실패하지 않는 아이로, 그래서 엄마가 정한 목표점을 향해서 가도록 이끄는 거, 그래서 늘 서둘러야 하고, 그래서 남에게 뒤질까봐 늘 두려워해야 되고, 일상의 관찰이나 우리의 몸과 정신에 대한 관찰은 외면한 채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정말 바라는 사랑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을 공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많은 시간보다는 이렇게 짧더라도 여러분들과 하나의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정보를 하나 찾아서 이렇게 종종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만나뵐 생각에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저 또한 삶의 활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